7화 폼나는 레스토랑서 구라치는 웨이터 안데노스 레방. 안데노스 레방은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있는 해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곳에서는 6개월을 살고 메종알포로 갔다가 다시 와서 6개월을 살아서 도합 1년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애잔하게 그리운 동네예요. 바캉스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단기 임대해주는 집을 얻어서 갔어요. 겨울이라 비어있다고 친구로부터 추천받아서 간 곳이었어요. 프랑스인 주인의 집 정원이 상당히 넓어요. 그 넓은 집에 그 마당 뒤편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여름에 바캉스 온 손님들에게 대여하고 세를 받았어요. 2017년 1월 이 작은 마을에 처음 도착한 날은 한겨울이었고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을 때는 그 스산함에 눈물이 났어요. 이 오두막은 침실, 화장실, 샤워실, 부엌과 식탁 하나가 있는데 조만한 방에 침대에 누우면 그 눈앞에 화장실과 샤워실 문이 보였어요. 정원 뷰, 공원 뷰 이런 건 반하질 않아도 화장실 뷰는 좀 우울하죠. 왜 여기까지 굴러오게 되었나 철렁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14개월 전에는 호기 있게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시작해서 살았는데 14개월 후에는 화장실 쳐다보면서 자야 하는 쬐만한 원룸이라는 게 너무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죠. 원래 모든 다운그레이딩은 견디기 힘든 법이에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큰 차에서 작은 차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면 엄청 괴롭거든요. 플레이슈란스의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집세 나가는 게 무서워서 낮은 집세를 찾다 보니 이 바캉스 대여용 오두막집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집은 해변가 동네이다 보니 봄, 여름 바캉스로 오는 외지인들이 꽤 있었어요. 식당 주방장인 프랑스인 집주인이 부수입도 올린 겸 큰 정원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서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겨울엔 손님이 없어 비어있으니 우리에게 세를 주게 된 거죠. 월세는 한 달에 전기세 포함 300유로였어요. 환율을 1,300원으로 따져도 39만 원 정도겠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어밖에 모르는 이런 주인들을 상대로 싸게 렌트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외국인이라도 프랑스 친구를 끼고 그 소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슈란스에서 샌든 집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한 곳이라 비싼 편이었어요. 반면 안도나스 라뱅의 오두막집은 그 규모가 훨씬 적어졌고 또 그만큼 세도 3분의 1로 부담이 확 줄었죠. 이 집은 콘도처럼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없어서 우리가 그것만 슈퍼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 동네에서 알게 된 프랑스인 PC도 엄마에게 물려받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PC가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여름 바캉스 손님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 집은 풀퍼니처에 이불까지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빌린 곳보다는 세가 좀 더 비쌌죠. PC는 부동산 중개인이 직업인데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했어요. 동네가 작아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지 이런저런 알바도 하고 이렇게 여름엔 집도 대여해서 부수익을 올렸어요. 며칠 꿀꿀하게 화장실비로 살다가 침대의 위치를 90도 한번 바꿔봤어요. 방과 부엌 사이에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 유리문을 침대에서 누워서 볼 수 있게 위치를 바꾼 거죠. 그 부엌 쪽에도 3면이 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늘과 정원, 앞마당이 훤히 잘 보이고 햇빛도 잘 들었어요. 침대가 부엌 쪽으로 향해서 파란 하늘도 보이니까 갑자기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그런지 작은 진화? 이런 거에도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1월 초 겨울에 도착했을 때는 회색 하늘과 회색 바다가 마치 고담시티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안도나스 라방이 계절이 바뀌니 풍경도 새 옷을 입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쓸쓸하던 해변 마을이 4월이 돼서 나무가 녹색으로 꽃들이 담장과 잔디에 퍼져나가니 사람 사는 곳 같았어요. 봄이 되면서 해산물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바닷가의 레스토랑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안데노스 라방은 삼각형 모양의 바다가 특이한 마을입니다. 삼각형의 밑변에는 보로도 지방의 최고 휴양지인 아카시옹이 있어요. 차가 없던 나는 아카시옹을 갈 엄두는 안 나니 보통 안데노스 라방의 해변이나 숲을 자주 걸어 다녔어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은 조용하기도 해서 나의 최애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칼바람이 없는 한은 카페 앞 테이블에서 식사와 차를 마십니다. 마치 햇빛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기미와 죽은 개가 정말로 무서운 50대 한국 아줌마지요. 프랑스인들은 햇빛 받으며 광합성을 받을 때 나는 박쥐처럼 해가 들지 않는 그늘진 구석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시골 동네 안데노스 레방이 파리보다 좋은 점은 소매치기 당할 강박 없이 길을 자유롭게 걸어 다녀도 되고요. 파리 근교인 메종알포보다 더 좋은 점은 길을 걸을 때 신발에 개똥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개똥 냄새 정말 역합니다. 안데노스 레방은 길가에 잔디가 잘 심어져 있어서 개들이 잔디에서 배변을 봐요. 그러나 파리나 파리 근교 메종알포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보도블럭 옆으로 바짝 집들을 지어놔서 배변 볼 잔디가 없는 곳이 많아요. 본능에 충실한 개가 잔디까지 갈 때까지 참겠어요? 그냥 봐버리죠. 그러니 그런 본능과 양심 없는 주인들의 합작품 길거리 개똥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초여름 좀 햇빛이 강하게 내리던 어느 오후였어요. 그 해변 앞 레스토랑을 또 찾아갔습니다. 크레페와 카페라떼 한 잔을 가볍게 시켰죠. 남자 웨이터가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보통 평소에는 음식과 영수증을 같이 테이블에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웨이터가 영수증을 안 놓고 가는 거예요. 왜 안 주지? 라고 좀 의아하긴 했는데 뭐랄까 규칙이 바뀌었나? 아니면 웨이터가 새로 왔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은 특히 햇빛도 좋아서 손님들 모두가 레스토랑 앞 테이블에 다 나가 있었고요. 나 혼자만 그 레스토랑 안에 있었어요. 내가 주문한 크레페는 밀가루에 달걀을 넣어서 만든 얇은 부침개 같은 거예요. 파리 가면 샵에서 대형 후라이팬에다가 크레페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후라이팬에다가 크레페에 묽은 반죽을 부은 후 유리창 닦는 것 같은 길다란 주걱으로 크레페 반죽을 싹 돌리면 아주 얇게 구워져요. 메밀맛과 계란맛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계란맛을 선호합니다. 그 위에 토핑을 생크림이 둔 누텔라 스프레드, 초콜릿잼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잼을 바르거나 과일 등을 올려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호떡처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 애용했죠. 백수 생활이 길어지는 만큼 지출에 민감해져서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폈어요. 실수로 비싼 거 시키지 않을까 하고. 내가 시킨 크레페와 카페라떼가 한 4유로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맛있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즐기고 계산대로 갔죠. 그런데 뭐라고요? 12유로? 내가 놀랍고 당혹스럽고 긴장돼서 물었어요. 프랑스어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상에 어긋난 일이 생기면 정말 깝깝합니다. 12유로예요 라고 웨이터가 반복해서 다부러지게 대답했어요. 화나거나 긴장되면 한국말도 더듬고 논리력 마이너스인데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무슨 정돈된 말이 나오겠어요. 느! 라고 손가락 2개를 그놈 얼굴 앞에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그 다음엔 그 분노의 손가락을 내가 앉았던 구석탱이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듀는 프랑스어로 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메뉴를 딱 2개 시켰는데 왜 그 가격이 나왔냐고 이런 말투인데 긴 문장을 만들 능력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제 황당해하는 표정이 열일했어요. 실내에는 나밖에 없었고 아시아 여자는 이 동네에서 나밖에 없는데 웨이터가 혼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프랑스는 시골로 내려가면 거의 영어 사용 제로 청정지역이에요. 선교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여호와 증인들도 보통 그
책자, 영어 책자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동네는 영어 책자를 안 가지고 다녀요.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한 프랑스어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 웨이터 놈이 내가 가르친 테이블을 흘낏 보더니 다시 바로 4유로라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나는 단지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둘이라고만 외쳤는데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웨이터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4유로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모르고 실수를 했다면 왜 12유로가 4유로가 되었는지 최소한의 확인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낸다든가 테이블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든가 누가 이 뭐 음식을 가져다 줬냐다든가.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놈의 웨이터는 자가 검증 1초만 걸렸어요. 지 죄를 지가 알고 있잖아요. 이놈이 한두 번 해본 수작질이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아시아 아줌마의 환율 계산머리가 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난 관광비자 있을 수 있는 석 달보다도 더 오래 프랑스에 체류한 사람이니까 이런 수작질이 안 통한 거죠. 유로식 계산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이 얍삽한 인간이 손님이 모르고 넘어가면 11유로에서 4유로니까 8유로의 부습이 생기는 것이고 들키면 뭐 실수야?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나 말고 아시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 그 웨이터도 아마 나를 관광객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관광객들은 환전 가격이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또 이런 관광지에서 크레페 커피 먹고 한 15,000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 뭐 비싸진 않네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메뉴판 그 가격을 잘 기억할 리도 없고 보통 믿고 캐셔에서 내라는 대로 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 웨이터에게는 내 사이즈보다 작은 스타킹을 꾸겨 신는 것처럼 내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곳곳에 좀도둑이 세균처럼 번져 있다가 내가 정신줄 약할 때 완전 활동 무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좀도둑에 대한 경험이 많지만 변함없이 난 프랑스가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는 나라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라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